안녕하십니까? 약자의 친구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한국 노인은 왜 서양 노인보다 가난한가?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한국 노인이 OECD 37개국 내지 39개국 그러죠. 거기에서 빈곤율이 가장 높다고 하죠. 이른바 노인 빈곤율은 노인 가구 65세 이상이죠. 소득의 중위소득, 그러니까 노인 가구를 쭉 세웠을 때 중간에 해당되는 이 중위소득, 그보다도 절반 미만, 그러니까 중위소득이 만일 100만 원이라면 49만 원 이하, 이 사람들을 빈곤한 노인 해서 빈곤율. 근데 이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데 2006년부터 무려 15년 넘게 한국이 OECD 괜찮게 산다는 나라 중에 1등을 한다고 합니다. 아주 부끄러운 1등이 많은데, 그런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소득을 기준으로 한 거 아니냐. 나이 먹어서 무슨 직업이 있느냐. 65세 이상 되는데 무슨 연금이라든가 뭐 다른 소득 들어올 것이 없다 보니까 달랑 남은 것 집 한 채 내지 전세 보증금 그것 가지고 있으니까 소득이 적은 거 아니냐. 이게 한국 지표가 될 수는 없다. 한국의 특수성을 살리지 못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부동산 소득이 자산이 실제로 75% 안팎을 차지합니다. 노인들은. 그러니까 세계적인 비교 지표는 될 수 있죠. 그렇긴 하지만 한국 노인의 현실을 여실하게 드러내는 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소득 격차가 이렇게 크고 그 소득으로 해서 비율을 나눈다면은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세계적으로 보아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양극화가 돼서 빈부차가 큰 것은 사실이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OECD 평균 이하입니다. 대개. 이를테면 OECD 그 평균이 노인 빈곤율이 20%다. 그럼 40% 두 배를 넘잖아요. 해마다 이게 두 배가 넘습니다. 대개 보면. 이탈리아, 핀란드, 캐나다, 체코슬로바키아, 뭐 네덜란드 이런 데보다는 3배 내지 한 5배 안팎이 노인 빈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양 사람들보다 못 사는 거 참 싫어하잖아요. 서양 노인보다도 왜 이렇게 가난한가? 한마디로 말해서 서양 노인보다 처자 양육하는데 자녀를 가르치고 상속해 주려고 하는데 책임이 너무 막중해서 그럽니다.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처자를 위해서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특히 아버지들, 부모들이 가난하게 삽니다. 우리 여행 좋아하죠. 특히 해외여행 좋아하죠. 어디로 가고 싶어 합니까? 남녀노소들한테 물어보면 대개 유럽 서양 아닙니까? 그런데 서양식으로 선호하고 어릴 때부터 서양 노래 부르죠. 서양 미술 보죠. 강아지 같은 것도 우리 진돗개네, 뭐 똥개네 그런 게 대표입니까? 거의 다 서구적이잖아요. 서구식으로 크고 서양으로 여행 가고 싶어 하고 이렇게 서구식 선호를 하고 서구식 교육을 받았고 유학을 가더라도 서양으로 가는데 동양식 행동을 하기 때문에 동양식으로 실제는 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자, 한국 노인이 왜 가난한가 하는 건 간단하게 나옵니다. 입사 연령이라는 게 있고 입직 연령이 있습니다. 입사는 회사가 아닙니다. 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젊은이가 커서 사회에 내보내야 되고 직업을 가져야 거기까지 우리는 책임지려고 하잖아요. 입사 연령과 입직 연령이 우리나라는 서양보다도 5년 이상 높습니다. 이게 뭐 군복무 같은 걸 따진다 하더라도 이것은 다시 말해서 뭐예요? 부모들이 자녀를 서양보다도 5년 이상 데리고 있으면서 사회에 내보내고 그래야 직업을 잡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때까지 부모가 먹여 살려야 되죠. 서양들처럼 그냥 대학 들어가면은 너는 등록금 빌려서 다니고 그 다음에 직업
가진 다음에 갚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알아서. 결혼 형태도 또 서양은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회에 내보낼 때까지, 직업 가질 때까지 데리고 있고, 돈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요? 교육비. 2억 그러죠. 하나 태어났다 하면, 네, 하고 태어났다 하면은 대학까지 졸업하는데, 적어도 2억인데 이 차이도 어마어마하게 크죠. 어떤 사람이 1억에서 1억 못 보낼 수도 있고, 3억, 4억. 그 다음 결혼비. 이것도 어마어마하죠. 여기에 비용이 또 많이 들어요. 이것까지 전부 다 대학원까지 대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서양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비 저렴하죠. 국가에서 보조해줘. 어디서는 국가에서 가르치죠.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그런데 이제 좀 달라지는 측면도 있지만, 그 다음 대학 진학률 낮고, 대학을 나오든 고등학교를 나오든 전문 어떤 직업인으로서 기술을 배우든 그렇게 직업 간 차이가 크지 않잖아요. 월급 차이가. 그러니까 부모 부담이 훨씬 덜어지는 거죠. 결혼할 때도 어떻습니까? 결혼 형태도 다양하죠. 그냥 가서 살면 되는 거고, 검소하게 결혼 치르고, 우리 바로 이웃인 일본만 해도 그렇습니다. 대학 교육도 되도록이면 자력으로, 결혼할 때는 부모한테 아주 미안해하고 겨우 말 꺼내고 어지가 지원해주는. 일본은 옆에 있지만, 동양이지만 동양 속 서양이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서구식으로 살잖아요. 왜 이런 거는 안 담는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일본 뭐 식민지 때 친일 행각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파헤치면서 일본의 좋은 점은 닮아야 되죠. 우리는 그런데 이렇게 과잉 지원, 교육비, 결혼비 오랫동안, 적어도 서양보다 5년 이렇게 하고 남는 게 있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문제되는 게 있죠. 무한 책임 의심을 가져. 우리는 무한 책임. 그래서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부모들이요, 유한 책임 부모가 되자. 한정이 있어야 되지. 그렇게 한정 없이 내 새끼는 내가 책임진다. 죽을 때까지. 그러니 자기 것이 남지 않고, 죽을 때 뭔가 남겨주려고 하니까 자기가 번 돈도 상속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죠. 무한 책임. 끝까지 내 책임이다. 이렇게 하고도 남는 게 있겠어요? 남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보통 부모라면. 그러니까 뭐 그 통계 표본으로 잡는 것이 중위소득, 소득 기준이다 보니까 부동산,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은 이렇게 그 노인 빈곤율이 과다 표집된다. 과다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가난한 건 아니다. 그래요. 맞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자산을 가지고 그러면 자기가 써야 자기 거죠. 안 쓰고 남겨 주고 가려고 한다. 그럼 자기 거 아니죠. 자기 걸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쓸 때, 소비 주체가 될 때, 그때 내 건 거잖아요. 등기부등본상에만 소유주가 나로 돼 있으면 그게 내 겁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걸 못 하잖아요. 쓰지를 못하잖아요. 무한 책임 때문에. 뭔가 남겨줘야지. 남들은 다 대학까지 가르치는데, 결혼할 때 1, 2억씩 보태주는데,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는, 사회에 나가서 밥벌이 할 때까지는 내가 둬야지. 부모가 그런 책임을 져야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서구 여행 다니는 이 자녀들, 일주일만 되면 그냥 서구 사상, 자기 편리한 건 딱 가져오죠. 그런데 서구 애들처럼 대학 들어가면 독립해가지고 결혼도 아주 간소하게 하고, 그러기는커녕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손자 나면 손자까지. 그래서 교육에는 할아버지의 튼튼한 재정력, 그리고 부모 잘 만나야 되고, 어머니 정보력이 있어야 되고. 그럼 자기는 뭐예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무한 책임을 묻냐고요? 젊은데 여행은 서양 좋아하면서, 유럽 가서 놀다 오면서, 유럽 가서 일주일 만에 편리한 의식은 금방 받고 오면서, 왜 서양식 교육을 받고 여행까지 갔다 오고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이 한국에만 돌아오면 동양식이 되냐고요? 자식 탓할 것도 없죠. 우리가 변해야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때야 돼요? 빨리 나가서 재밥벌이 하라. 그리고 직업, 교육비, 결혼비, 전략도 전략이야 되지만 조금 어찌 보면 받아내야 됩니다.
취해보면 저는 그래서 대학 등록금의 절반 정도, 대학 등록금이 이를테면 뭐 4천만 원 들었다 하면 2천만 원, 국공립이어가지고 2천만 원 들었다 하면 1천만 원, 그렇게 해서 책임의식을, 그리고 내 노후에 대한 어떤 그 준비를 대학 들어간 뒤로부터는 적어도 의식을 해야 되고 공유해야 된다. 결국은 뭐 결혼비로 이렇게 나가고 그러지만 과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잉하다 보니까 결혼할 때랑 돈이 얼마나 드는가, 자기가 크면서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가를 알기 때문에 무서워서 결혼 못하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출산율이 낮은 것은 OECD 중에 뭐 노인은 이렇게 빈곤하다고 하지만 노인은 빈곤인데 자녀들은 부유하게 키웠잖아요. 그러면 경제 대국이니 무슨 뭐 개인 소득으로는 한 30위 안팎하고 그 다음에 GDP 국가 총생산으로 해서는 한 10위 안팎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부자, 왜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아이들은 왜 안 납니까? 문제는 아이들 안 낳고 노동인구가 줄어들면 노인인구 계속 더 늘어나죠. 그러면 가난한 노인 더 생기겠죠. 그럼 결국은 젊은 사람 부담이 또 더 커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과잉 지원, 이렇게 많이 쓰는 구조에서 부모로서는 무한 책임을 지는 구조에서는 되질 않죠. 그러니까 책임을 좀 한정을 쳐야 되죠. 유한 책임 부모가 돼야 됩니다. 교육비 어때요? 회수에 안 나니까 일부는 대학 이후에는 대학원은 결혼비 최대한 줄여야 돼요. 최대한 줄여야 돼요. 이게 서울에서 뭐 집 얻어주는데 몇 억 들어가는 게 얼마 보태줘야 된다? 아니, 작은 데 살면 되잖아요. 투룸, 쓰리룸도 좋잖아요. 원룸도 오피스텔도 살림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신혼부부들은. 그런데 처음부터 아파트 들어가고 다 그러려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상속. 내가 번 돈 내가 쓰고 간다. 내가 상속을 해주는 것이 꼭 자녀를 돕는 게 아니다. 자녀들은 교육비까지는 부유하게 키워도 결혼 이후로는 가난하게 키워야 되고 더 이상 지원을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쓰고 내가 가자. 내가 번 돈은 내 마음대로 한다. 내가 번 돈은 내가 쓰고 간다. 너희들은 이 내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는 털끝만큼도 기대하지 마라. 그런데 남들 잘해주는데 못해주면 미안해서 어떡해. 애들 학교 다닐 때 학원도 제대로 못 보내고 그 필요한 영어, 수학, 과외라도 했으면 더 좋은 대학 가서 더 인생이 풀렸을 텐데 그런 죄책감이 쌓여가지고 그런 말을 못한다. 그럼 가난하게 살다 가는 거죠. 그럼 남은 거 결국 자녀한테 가는데 그렇게 힘들게 가난하게 살다 가면 눈 못 감잖아요. 그리고 한국 노인이 세계적으로 빈곤율이 가장 높다는 소리 계속해서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만일 연금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소득이 나오게 한다면 소득이 올라가가지고 빈곤율도 줄어들고 그러지 않겠어요. 소득으로 따지는 이 노인 빈곤율을 좀 높이는 방법. 그래서 현금이든 부동산이든 어느 정도 나이가 이제 넘어가면 65세 넘어간다든가 어느 정도 나이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소득원으로 만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 노인이 서양 노인보다 가난한 이유는 서양 노인보다 너무 책임을 막중하게 무한 책임을 생각하고 너무 이게 오랫동안 사회 나갈 때까지 오래까지 데리고 있고 교육비나 결혼비로 많이 써서 그렇다. 그 희생정신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사는 건데 자녀들한테 그러면 이게 딱 끝나라는 얘기냐? 아니죠. 부모한테 어느 정도 봉양도 하고 자녀도 어느 정도는 도와줘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 좀 차감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방송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